안녕하세요. 5월 30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시나요? 예, 좀 우리 채원 씨의 파트너가 좀 종종 바뀌어 오면 좋을 텐데 너무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열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게스트도 모시고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비핵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비핵지대란 일종의 핵 군축 방식이죠.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면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의 생산, 보유, 배치, 실험 등이 금지되고요. 그 대신 NPT상의 5개 핵 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에게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안정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핵지대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들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비핵화가 뭐냐, 이게 핵심적인 당사자인 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견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정부는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일종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 이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비핵지대 문제를 좀 다루게 된 거죠. 네, 평소에 저희가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비핵지대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1970년 이제 NPT가 발효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적 용어는 비핵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NPT 조약이나 또는 각종 UN 문서에도 비핵지대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네. 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라는 단어만 사용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일단 비핵화와 관련해서 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 얘기하는데 도대체 비핵화가 뭐야? 이거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비핵화하고 비핵시대의 차이는 뭐냐? 이런 좀 의문이 일체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해선 일단 1992년 1월에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그 비핵지대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도 안 되고 배치해도 안 되고 실험해도 안 되고 당연히 사용하면 뭐 없으니까 뭐 사용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근데 비핵지대와 비핵화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핵지대가 포괄하는 내용에 비핵화에는 없는 게 있고, 네. 반면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들어갔던 내용이 비핵지대에는 또 없는 게 있어요. 이 차이를 일단 인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먼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있는데 일반적인 비핵지대 조약 체결에 없는 게 뭐냐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NPT 조약이라든지 비핵지대 조약에선 이것도 평화적 핵이용 프로그램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 사찰을 전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 보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걸 금지시킨 거죠. 네. 예, 그 이제 남북한이 그걸 안 갖기로 한 게 일단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비핵지대 조약에 있는데 또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없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핵보유국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네. 예, 핵보유국들의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면 그 지대 내에 있는 국가, 예를 들면 뭐 동남아 비핵지대, 뭐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뭐 중남미 비핵지대, 아프리카 비핵지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조약을 체결한 지대 내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또 이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전개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예,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 아까 그 채원 씨가 소개한 것처럼 유엔이라든지 뭐 NPT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핵지대, 뉴클리어 웨펀 프리 존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왜 한반도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냐. 네. 그 역사적 연원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91년 이른바 이제 북핵 문제가 좀 대두되고 한국 내에서도 이른바 핵주권 주장이 막 제기될 때였어요. 핵주권 이제 주장이 제기될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부시 때였는데 그때 그 국방부 차관이었던 폴 월포이츠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던 김종희 씨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비핵 시대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롭게 비핵화를 제기하고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킨 바 있어요. 그러면 그럼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비핵 시대 대신에 비핵화를 제기한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그러니까 핵 보유국가로서. 그러니까 핵 보유국가로서의 의무사항은 빼버리고, 그리고 비핵지대 조약에 없던 내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요 내용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거죠. 그럼 거기에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고 북한은 별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던 게 91년 그 9월에 한국에 배치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그리고 92년 1월 달에는 핵공격 훈련까지 포함된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를 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약속한 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북한은 뭐 공식적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북한의 핵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줄곧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이제 그것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네. 한반도 내 미국 핵 우산도 이제 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인 것도 틀림이 없죠.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해구산이란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 초에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선 미국의 해구산 제거 라는 발언을 하고 네.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은 오래 사실 거예요. 하도 욕을 많이 드셔가지고. 긍정적인.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면, 핵을 포기하면, 그런 조건에서도 계속 그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남아 있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것이냐? 더 중요한 건 그게 현실적인 거냐? 네.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미국의 핵우산 아래 남아 있는데 북한이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 그게 공정하고 타당하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너머에는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 나라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핵우산은 필요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주장도 많이 그런 하시죠.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느냐? 네. 예? 예. 사실 그런 핵무기를 비롯한 무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그 무기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핵위협을 느끼거나 무슨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로부터 뭐 그들 나라도 핵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나라로부터 핵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예, 그것은 이제 그들 나라와 대체로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거고, 세계적인 냉전 종식 이후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계속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이들 나라가 그 이후로 뭐 공개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해서 핵위협을 가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우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좀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죠? 혹시 모르니까.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이라고 한다면 남북한이 지대 내 국가로 이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최원 씨가 소개한 것처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런 NPT가 인정한 5대 핵보육들도 지대 밖 국가로서 이 조약을 이제批准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핵보육들의 의무사항은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에서 걱정하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핵 우선 아래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그런 걱정을 우리가 이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반도가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이렇게 넓게 번져 나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그 일본이 강한 압박을 받겠죠. 네. 일본은 어찌되었든 그 비핵 3원칙을 중간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또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본은 또 비핵 국가로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위상을 키워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남북한이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5대 핵보유국들이 그걸 동의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일본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일본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3+3 동북아 비핵지대. 그러니까 남북한과 일본이 지대 내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죠? 3. 이제 주변의 핵보유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그걸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법적으로 이들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좀 더 진전된, 발전된 그런 비핵지대 논의에도 물꼬를 틀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실현이 되면은 동북아 안보 체제가 이제 구상이 거의 완료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미국이 협조를 해줄까요? 쉽게 안 하죠. 쉽게 안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 미국은 다른 대안을 내놔야 돼요. 네. 예, 미국은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최대 압박. 아니, 그러니까 외에는. 예를 들면 북한도 줄곧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핵 포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이 동네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전개하거나 격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이 필요한데 비핵지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은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죠. 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착 상태를 풀고 싶으면은 대안을 내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최종 상태, 우리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데 그 엔드 스테이트는 단순히 북한만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더 이상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그런 평화의 터전을 만드는 게 일종의 최종 상태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원거리, 중거리에서 얼마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 이제 핵무기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설득할 수 있는 논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방면에서요? 네. 이게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업적이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본인이 과거 대통령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고, 아마 트럼프가 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에 동의하고 이거를 주도한다고 한다면 노벨 평화상도 거머쥘 수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든 북한의 비핵화 약속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완전히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이고, 직업 전환을 했다 그래도 뭐예요?
핵과학자, 핵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상황이 뒤틀리면 또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부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시대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한국의 사찰 검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약을 깨고 만약에 핵 개발을 다시 시도하면 훨씬 더 강력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미국 정부들이 고안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완전한 방식의 비핵화가 바로 비핵시대 조약이 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 그러면 비핵화를 이야기하다가 비핵지대로 이야기가 넘어가면 비핵지대 조약 아래에서는 평화적 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핵지대 조약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일반적인 어떤 비핵지대 조약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고 또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면서 남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채취 시설을 갖지 않겠다. 라는 걸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조약이라고 하는 게 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지역의 맥락 또 이제 그 해당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조약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비핵시대 조약의 골격이 있지만 거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선택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북미 간의 대화의 교착 상태로 있는데 비핵화의 최종적인 목표를 비핵지대로 목표를 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좀 교착 상태가 풀릴 것이다라고 약간 솔루션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핵시대 조약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는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뭐 이게 비핵화가 도대체 뭐냐? 잘 손에 잡히지 않는 반면에 비핵시대는 분명히 손에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풀 수 있는 장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로서 비핵시대 조약 체결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미국이 그 압류한 북한의 화물선 이 문제도 빨리 북미 간의 대화를 좀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가 지난 방송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2의 BDA 사태로 가버리면 지금 이 골든타임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도 작년에 트럼프가 약속한 거는 중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축소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북한은 그게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이다. 군사훈련 계속하는 상황에서 뭐 한국의 뭐 인도적 지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약속했던 바로 일단 예를 들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형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어떤 좀 조치들을 통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입구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구 밖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문 밖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구에 들어가갖고 야 우리의 출구는 저기야 라고 지난 하루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얘기했는데 그 출구의 끝이 생각하는 출구의 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핵시대 얘기하는 건 이 출구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입구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출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선 출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출구의 이 최종 상태의 하나의 어떤 단면으로서 비핵시대 조약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사실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북한의 비핵화가 무엇이고 미국의 비핵화가 무엇이냐 둘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비핵무기 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은 좀 더 북미 간 그리고 한국까지 해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식 해법의 유체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가 올해 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또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더 활발하게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부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